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최영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바로 75세에 처음 혼자 살게 된 저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혼자 사는 삶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나 혼자 살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어떻게 혼자 살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1975년에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22세, 남편이 25세였죠. 정말 평범한 신혼생활부터 시작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퇴직하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그런데 2021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아침 산책을 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45년 동안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거든요. 신혼 때부터 아이들 키울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도 남편과 둘이서.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무서울 줄 몰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들을 습관적으로 만들다가 혼자 우는 날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자주 와서 함께 지내자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은 쉽고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도 많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한 번은 새벽에 너무 외로워서 큰딸한테 전화한 적도 있어요. 딸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저보고 이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2021년 가을쯤 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생활 패턴을 만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산책하거나 독서하고 저녁에는 TV 보거나 음악 듣고 처음에는 억지로 만든 일상이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 말이에요. 먼저 독서를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이것저것 빌려와서 읽었어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는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몇 달 배우니까 조금씩 그럴듯해지더라고요. 집 근처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나서 좋았어요. 2022년 봄에는 요리에도 도전해 봤어요. 평생 가족들 밥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자 싶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도 보고 요리책도 사서 보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더 컸어요. 특히 빵 만들기에 푹 빠졌어요. 집에서 직접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구워서 먹는 갓 구운 빵의 맛이란. 가끔 이웃들한테도 나누어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해 여름에는 정말 큰 도전을 했어요. 혼자 여행을 간 거예요. 평생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만 여행했는데 혼자서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길도 찾아가야 하고 숙소에서도 혼자 자야 하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경주에 2박 3일로 혼자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불국사도 천천히 구경하고 박물관에서도 하루 종일 있었어요. 남편이랑 갔을 때는 남편이 지루해할까 봐 빨리빨리 봤는데 혼자 가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구나. 2022년 가을에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전에도 사용하긴 했는데 전화하고 문자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지도도 보고 사진도 찍고. 동네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하길래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몇 번 배우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카카오톡도 배워서 아이들과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됐고 사진도 보내주고. 인터넷 쇼핑도 배웠어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어요. 요리 영상, 여행 영상, 건강 정보까지 정말 다양한 걸 볼 수 있더라고요. 2023년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됐고 오히려 즐기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림 그릴 기분이면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요리하고 싶으면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해 봄에는 텃밭도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임대해서 상추, 토마토, 오이 이런 걸 키웠어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여름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도 시작했어요. 비슷한 또래 여성분들 5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벼운 산에 올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들 나름대로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댄스를 배우시고 한 분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한 분은 손자 돌봄을 도와주시고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충실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2023년 가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연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이들도 왔고 친구들도 왔고 이웃분들도 왔어요. 제 그림을 보고 정말 잘 그렸다고 계속 그림 그리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구나. 작년에는 여행을 더 많이 다녔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겨서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각 지방의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유명한 관광지도 구경하고 여행 갈 때마다 사진도 많이 찍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즐거워요.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배워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ABC부터 시작했는데 몇 달 하니까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목표는 내년에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는 거예요. 아직은 용기가 안 나지만 준비를 계속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픈 날이나 우울한 날에는. 하지만 그런 날도 금방 지나가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이들과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이웃분들과도 전보다 많이 이야기하게 됐고 오히려 혼자 살면서 인간관계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4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큰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밝아지고 활발해진 것 같다고. 전에는 아빠 뒷바라지, 가족 돌봄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엄마 자신은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사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고 외로운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고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돼요.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그냥 TV만 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져요.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 정말 즐거워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이들이 가끔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좋다고 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혼자서 자립적으로. 새로운 것도 계속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나 혼자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거나 외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즐거운 혼자만의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몇 살이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75세에 시작한 혼자 살기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시길 바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